권영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가을이 이제 만추의 가을이 다 저물어지고 있고 또 새롭게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이 바뀌거나 또 대학 입시가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뀐 어떤 그 대학 입시 전형 방법을 잘 활용해서 나에게 또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겨울에 기획해서 유튜브 강의로 좀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소통할 그런 강의는 뭐냐? 지금 굉장히 대학 입시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또 2025학년도 대학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는 것은 뭐냐?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방법에 우리 아이를 무엇을 준비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 또 뜨시는 우리 학생들 길을 잃지 말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향해서 방향과 또 길을 잃지 말고 잘 가라는 의미에서 권 선생님이 지금의 입시 상황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이번 윈터 시즌에는 설명을 좀 시간 날 때마다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기획한 거는 이제 두 편의 영상이 있는데 하나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학들의 모습들, 또 어느 대학에서 앞으로 의대 정원을 얼만큼 늘릴 예상인지, 교육 후에 본인의 대학에서 의대를 정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대학들의 움직임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 또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럼 지금 이렇게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또 2025학년도 고교학부제 전면 어떤 시행, 지금도 물론 경기도권, 또 충청도권, 또 여러 지방권에서는 서울과 인천을 뺀 나머지 지방권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보다는 어떤 그 이슈는 이미 서울의 8학군,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예전부터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미 이런 학교들은 고교학점제가 뭐 시행이 아직 안 됐다, 서울권에 이제 공식적으로 안 됐다고 해도 이미 이런 고교학점제 선도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이 학교들은 이미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건데 이것이 고교학점 때 이전부터 학생부 종합점 때 입학사정관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부터 다 선도 고등학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노하우가 이미 쌓여져 있다. 그들은.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춘추전국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방향을 잘 잡으면 첫 시행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입학사정관제 때도 첫 시작할 때 굉장히 내신 뭐 5등급 이런 학생들도 경희대도 가고 벌써 18년, 19년 전, 20년 전 얘기긴 하지만 성균관대도 가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중요한 건 2028학년대 대학 가는 우리 학생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입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대학 가는 학생들도 그 트렌드에 맞게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야 돼요.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2028학년도에 대학 가는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강의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지금 대입을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만 근 20년 지금 학생들을 매해 가르치고 있지만 해마다 의대면 의대,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또 서울대면 서울대, 연대면 연대, 고대면 고대, 성대면 성대, 경희대면 경희대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를 미세한 변화를 읽어나갈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어야 우리 학생들 대학 가는데 굉장히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보면 저한테 항상 상담 문의가 오는 걸 보면 A라는 대학은 만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고 하는 대학인데도 그 대학이 사실상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놓고 꼼꼼히 들어가 보면 그 대학은 A라는 대학은 마른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는 대학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으로 학생을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라는 대학은 그런 평가 기준과 그런 노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 회의고 학생들이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 권 선생님이 우리 전략적으로 우리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 특히 검정고시 예고 학생들은 생계부를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정말로 잘 뽑는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대로 뽑는 그런 대학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런 대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학에서 나아가서 어떤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으로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의 생계부 대체 소식을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이 평가하는지 평가 기준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석 강의에서는 내용 중요하다. 전공 역량에 맞는 프로젝트의 내용, 그다음에 그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의 증빙, 그다음에 활동 기간, 그다음에 저번 주 강의에서는 정성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자석이 줄어드니까 내신 등급제가 바뀌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정성평가가 중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지금 올해 의대에 대한 입시 체제가 지금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대학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는 이 겨울에 우리 중학교 학생들,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 앞으로 뭐 5, 6학년들,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체제,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에서 수시 입시를 치러야 될 텐데, 그럼 그냥 뭘 준비시키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교수들이, 왜냐, 우리는 대학은 누가 뽑냐? 우리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들의 말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실상으로 입학사관관들과 교육부가 조금 엇나가고 있는 모습이 뭐냐? 대학과 교육부가 교육부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재를 많이 주지만 대학의 입학사관관과 교수들은 본인 학과에 맞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고 평가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제약들이 있으니 그런 제약들을 싹 빼고 교육부에서 제약들을 두지 않는 사항들, 그게 바로 뭐냐? 독서를 하지 말라, 수상을 하지 말라, 뭐 쓰지 말라, 독서를 뭐 쓰지 말라, 수상을 뭐 한두 개만 써라 이렇게 돼 있으면 1학년 3학년 1학기 동아리 기획 동아리를 하지 말자 그러면 그 내용들은 못 써도 생계부 대체서식 혹은 생계부의 세특이라고 있죠. 그 세특에서 프로젝트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다 거기에 쓸 수가 있거든요. 생계부 대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쓰지 말라는 거는 안 하되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싶은 거죠. 이게 대학의 본심이고 그래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과에 맞고 우리 대학에 맞는 학생들. 그러니까 하는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혼란스럽다고 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그러면 이 시기에 뭘 준비할지만 정확하게 알고 대학 입시가 어떻게 트렌드가 변한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그 트렌드에 맞게 준비시키면 되잖아요. 두 번째 강에서는 서울대학교 측에서 또 교수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입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변할 것이다 설명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대 입시 정원, 입학 정원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좀 하면서 얼마만큼 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늘리기를 원하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이시죠? 자, 볼게요.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 정원 확대 요구.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의대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많이 뽑겠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올해, 내년, 내후년, 또 내후후년까지. 그러면 이 학생들,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만 있지 않다고요.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도 의대를 꽤 많이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3분의 2 이상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이런 트렌드면 공공의대 설립이나 앞으로 대학에서 학종 수시로 의대를 최소한 지금 인원보다 줄이지 않을 거고요. 트렌드 자체는.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대, 지금 우리가 있는 이제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의 의대도 인원을 더 늘려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원이 더 늘려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내가 더 열심히 꼼꼼히만 준비하면 학습계에서 원하는 대학 수시에서 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계획에 맞게 의대를 더 꼼꼼히만 준비한다면 뭐 기간이나 내용들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잘 지키면서 의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읽어 나가야 하는 흐름이에요. 자, 볼게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국 의대의 3분의 2 이상을 증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의 미니의대들은 적극적인 증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미 증원 의사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의대들의 정원 확대 규모도 600여 명에 달해. 이건 꽤 많은 인원입니다. 600여 명. 전국 의대를 모두 합치면 1,000명을 훌쩍 넘어서 의대 인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의대를 정말로 꿈을 갖고 내가 의사가 되는 게 정말로 목표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반가운 얘기가 이게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교육부는 27일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약 2주일간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된 수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미니의대는 전국에 17곳이다. 여기서 국립대와 비수도권 사립대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비치는 곳이 많아 적어도 전국 의대의 3분의 2 이상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울산대 의대 관계자는 교수의 20% 이상의 무교 출시율로 지역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정원 40명으로는 울산의 유일한 의대라는 위상에 걸맞는 충분한 지역 인재 선발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하는 숫자만큼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지금은 지역 인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좀 수도권으로 너무 몰리니까 지역의 의료 어떤 그 선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뭐를 늘린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 자, 첫 번째 하나 이제 그 이해 가시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전략적으로 여기서 두 번째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잘 보시면 그 맥락이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저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저번 주에 드린 게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를 바뀌었다. 이건 이제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국내 일반고 학종이 돌아가는지 특목고 자사고 학종이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전국에 대한 성장 과정을 프로젝트와 리더십이나 봉사로 잘 우리가 만들어서 전공 역량에 맞게 생기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학종인데 검정고시 해외 학생들은 생기부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전공에 의해서 만들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생계부 대체 서식은 뭐를 근간으로 합니까?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검정고시 해외학생들의 생계부 대체 서식은 일반고 학생들의 생계부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검정고시와 비인가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인데 증빙받을 곳이 불분명한 학생들 또 내가 학교는 비인가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증명해 주는 건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교육부는 교육부, 의대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처럼 이렇게 증빙, 내 프로젝트를 증빙처에서 정말로 잘 정확하게 증빙받을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계부 대체 서식은 생계부에 준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 두 번째. 지금 이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이 있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우리 일반고 학부장 추천 전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교과 전형이 있어요. 이 트랙이 좀 달라요. 이 교과 전형이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니까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교과 전형이 변별력이 없어지면 교과 전형의 인연이 어디로 오냐? 다시 말하면 지금 지역 인재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을 많이 뽑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뭐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교과 전형 자체가 변별력이 없어진다고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교과 점수 70에 비교과 30. 우리가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반대로 교과 점수 30에 비교과 70이잖아요. 완전히 프로세스가 다른데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가서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방대 의대의 정원이 많아질 건 앞으로 뻔한 사실이고 많아질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역 인재만 뽑겠다.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 뽑던 학부장 추천 전형이나 교과 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의 근거가 사라진다.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축소되니까 교과 전형이 사라진다. 그럼 그 의견이 다 어디로 있느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또 하나. 그러면 지금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 생계부 대체 서식을 잘 프로젝트를 해서 증빙을 잘 달아서 수능 안 보고 의대도 가고 경영학과도 가고 서울 중사위권대학에 가는 이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학종이 교과 전형은 못 넣죠. 종합전형만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인원이 의대 인원이 교과 전형의 인원이 어디로 오냐? 종합 전형으로 앞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의 의대를 뽑는 인원도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지방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가 들 수 있으니까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종합전형만 될 수 있어요. 교과 전형은 못 넣어요. 종합전형이 앞으로 교과 전형의 인원을 받아서 종합전형이 늘어날 전망이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의대 뽑는 전형이 늘어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입시라는 거는 근간을 갖고 그 앞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에 정말 뜻있고 내가 뭐 의대가 됐던 서울의 중산권대학의 경영학부가 됐던 우리 학생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2028년 개편한 2015년 고교학점제 때 사람들이 굉장히 뭐 싸우고 치고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편성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방법만 빨리 터득을 해서 사람들이 준비 안 하고 서로 싸우고 있거나 갈등하고 있을 때 어차피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건 바뀌지 그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 수긍을 하고 대신에 준비하는 방법을 빨리 프로세스를 받아들여서 준비시키는 학부모들이 승리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실리적인 거고 정말 꿈과 희망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 시간조차 갈등해봤자 이미 정해진 거니까 어떻게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그 바뀐 판도 안에서는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가 해야 하는가 그것이 개발되고 오래 하고 노하우가 있는 곳은 어딘가 그런 선생님은 누군가 찾아서 같이 준비를 빨리 시키는 게 정말 승리하는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수원 아주대 관계자는 정원을 늘려면 첫째는 공간, 둘째는 교수, 셋째는 실습 공간이 필요한데 아주대는 강의실이 충분하고 학교 병원이 붙어 있어 실습 공간도 갖추고 있다며 학생 정원은 240명, 교육수가 450명이어서 교수인도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최소 80명에서 의대 인원을 최대 100명까지 아주대 정도만 해도 멀지 않잖아요. 서울권에 충분히 통합도 가능하죠. 자, 입학정원 49명인 부산 동아대는 최근 구도 캠퍼스에 의대 건물을 신축했고, 또 캠퍼스까지 신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대 전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기정사실이에요. 조금 더 늦게 되냐, 1, 2년 빨리 되냐, 1년 늦게 되냐의 그 문제지, 의대 정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교수도 180명에 달해 별대 수살 투자나 교수 채용 없어도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뭐 동아대도 마찬가지고요. 건국대 충주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단국대 천안도 그렇고 대전 을지대도 40명에서 최대 120명까지 늘릴 거고 늘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교육부가 조사할 때 앞으로 그렇게 늘릴 가능성이 꽤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상으로도 의사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건 맞고 건국대도 49명에서 100명, 가천대도 40명에서 80명, 포천 차이과대학도 40명에서 80명, 강원대도 49명에서 100명, 중국대 경주캠도 40명에서 80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립대들도 증원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립대들도 지금 부산대 총장은 현재 구체적인 희망 인원 규모를 밝히기 어렵지만 정부가 전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그것에 맞게 증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대학병원 모두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의대생 교육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전북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점 지방 의대들이 또 나서서 이렇게 의대 충원을 지금 밝히고 희망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도 단순히 이 기사만 갖고 와서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의대 정원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것만 설명드리지 않았죠. 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겨울 정말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우리 국제학교 해고 또 검정고시 학생들 시간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뜻이 있고 의대가 됐던 사회중사회권대학의 뭐 서울대학교의 경영학과가 됐던 내가 의미가 있다면 빨리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 내 꿈을 잘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에 매우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나타날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에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수능도 좀 바뀌어. 그 다음에 내신도 바뀌어. 그러면 어떤 평가 체제가 필요한가? 제가 누누이 거는 이제 IB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모델이 그나마 IB가 좀 가까우니까 하지만 이 IB하고 국내신이 좀 다르죠. 여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지금 IB 한 것을 지금은 바로 못 넣죠. IB 한 거는 내신이고 생계부가 없으니까 생계부 대체서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바로 IB한 성적을 수능 성적처럼 그렇게 치환시켜서 대학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매우 어떤 그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 바뀌는 평가 방법과 준비 방향을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알아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걸 준비시킬 수 있으니까 다음 강 2강에서는 제가 어떻게 뭐를 준비하면 될지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 쓴 칼럼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